안녕하세요. 한림 유튜브 랩입니다. 여러분들은 방학 때 주로 어떤 일을 계획 중에 계신가요? 자격증? 아르바이트? 아니면 여행? 저는 학기 중에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한 책들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의미 있는 방학을 보내고 싶으신 분들, 디인예 전공 관련 도움이 되는 책을 읽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디인예인이 추천하는, 그리고 디인예 전공 교수님이 직접 추천하는 책들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총 4권으로 긴 여름방학을 무료하지 않게 보낼 만한 책들로 모아봤으니 즐겁게 시청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책은 이채훈 작가의 크리에이티브는 단련된다입니다. 제가 이 책을 선정해서 읽게 된 이유는 제가 군에 있을 때 첫 외출을 나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크리에이티브는 단련된다라는 책을 보고 나서 교보문고에서 하나를 집어서 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서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소한 일상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라고 제가 깨달았기 때문에 이 책을 꼭 추천하고 싶고요.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라고 하면 다들 막연하게 드시잖아요. 그래서 이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을 더 잘 키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연구해 보시면 좋을 책입니다. 이 책에는 총 5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제1장은 순수한 마음, 제2장은 관찰하는 눈, 3장은 기록하는 손, 4장은 편집하는 머리, 그리고 마지막 5장은 단련하는 몸,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리에이티브는 단련된다는 책의 마지막 장입니다. 바로 단련하는 몸입니다. 아무리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 많아도 몸이 건강하지 못하면 안 되겠죠? 그는 단순히 책상에서 생각만 하다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도 사람인지라 생각이 복잡하거나 안 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그냥 뛰었답니다. 네, 그냥 아무렇게 그냥 뛰었대요. 아니면 어디를 여행하거나 콘텐츠를 보러 가는 등 몸을 많이 움직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크리에이티브한 생각이 떠올랐다고 합니다. 지금은 코로나19 시기인지라 멀리로는 나갈 순 없지만 집 앞 근처 공원에 산책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걷다 보면 아마 생각이 정리되고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두 번째로 소개할 책은 김정은 작가의 에디톨로지란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인 김정은 작가는 문화심리학자라고 하는데요. 문화심리학자라는 직업이 좀 생소하긴 한데요. 문화심리학자는 문화들이 어떻게 구성원들의 심리적 과정을 반영하고 형성되는지를 연구한다고 합니다. 책 제목 또한 에디톨로지로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바로 편집 에디과 학문의 올로지의 합성어로 편집학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작가는 우리가 세상의 모든 사건과 의미를 각자의 관점대로 바라보고 편집하는 편집론의 방법론을 에디톨로지라고 부릅니다. 책의 목차는 지식과 문화의 에디톨로지, 관점과 장소의 에디톨로지, 마음과 심리학의 에디톨로지, 이렇게 3부로 이루어져 있고요. 재미있는 예시로서 에디톨로지에 대해 이해하고 연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에디톨로지라는 책을 읽으면서 앞서 소개해드렸던 크리에이티브는 단련된다, 이채훈 작가의 책이랑 좀 비슷한 면을 보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책을 읽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다고 다들 완독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책의 저자는요, 창조는 편집이다라는 신념으로 모든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왜 그럴까? 라고 생각이 들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각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있기 때문에, 또 각자마다 필요한 정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에디톨로지 하는 것이 더 마음에 와닿는다고, 더 그것이 효과적이라고 작가는 얘기합니다. 에디톨로지를 함으로써 필요 없는 정보는 쏙 빼고 필요한 정보만 들여오는 이 기술, 여러분도 한번 적용해 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렸던 이채훈 작가의 크리에이티브는 단련된다처럼 김정은 작가의 이 책도 창조적 사고는 의심에서 시작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이 다채롭고 즐거우려면 지금 우리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삶을 새로운 시각으로 에디톨로지에 바꾸어 가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 책인 에디톨로지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첫 책과 두 번째 책이 모두 일맥상통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에디톨로지라는 책을 통해서 여러분의 창조적 사고가 쭉쭉 늘어나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책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책은요, 바로 유발 하라리의 사피엔스란 책입니다. 아마도 이 책은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바로 김영수 교수님이 추천해 주셨습니다. 네, 이 책은요, 인간의 역사와 미래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의 인류가 지난 과정을 인지혁명, 농업혁명, 인류의 통합, 과학혁명이라는 네 가지 틀로서 소개하면서 인류 문명화의 거대한 수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접하면서 처음 느꼈던 느낌은 개념이 좀 난해하고 또 읽기 어려운 책일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책을 읽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인간이 이렇게 대단한 존재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우리가 내 자신을 볼 때면 막 열등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그럴 때는 이 책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대단한지, 또 인간이 얼마나 문명을 발전시켜 왔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들도 자세히 나와 있어서 유발 하라리 저자가 얼마나 인간을 고등한 존재, 다시 말하면 똑똑한 존재로 표현했는지를 알 수 있는 책이어서 여러분에게 꼭 권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이 있었어요. 바로 283페이지에 있는 역사의 정의는 없다였습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게요. 인류가 역사를 만들면서 어떻게 서로가 서로를 연결시켜 왔을까요? 작가는 그것이 인간이 상상의 질서를 창조하고 문자 체계를 고안해내었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만든 상상의 질서는 위계 질서를 만들었고, 상류층은 좋은 것만 가지고 하류층은 상류층의 억압 아래 살아왔었기에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불평등에 한 몫을 했다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회는 상상의 위계 질서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는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가 있다고 주장하며 여러 가지 위계 질서의 예시를 들어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사피엔스라는 책은 인간의 역사와 인간이 만들어낸 역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과 인문학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보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이 책 꼭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바로 그리스 비극 전집입니다. 전집을 구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불가피하게 다른 책으로 바꾸어서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자, 이 책은 바로 이승은 교수님이 추천해 주신 책입니다. 네, 이승은 교수님께서 이 책을 추천해 주신 이유는 정말 인문학에 대한, 우리가 디지털 인문 예술이라고 하잖아요, 전공 이름이. 디지털 인문 예술에 관한 전반적인 부분을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소개시켜 주셔서 이렇게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책을 하나씩 뜯어볼까요? 자, 우리 전공의 이름인 디지털 인문 예술 전공에서 예술에 관한 책이라고 여러분께 아까 계획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예술에 관한 책인데 그리스에 관한 책입니다. 네, 인간의 감정 중에 부정적인 감정, 예를 들면 슬픔, 집착, 분노 등을 표현한 책이라고 합니다. 그리스 비극은요, 고대 그리스인과 서양 정신뿐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사회를 지배하는 가치와도 직결이 됩니다. 운명과 자유의지, 죄와 벌, 감성과 이성, 개인과 국가, 신과 종교, 이상과 현실 등 그리스 비극의 주제들은 시공을 넘어선 보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세계 문화와 의식 형성에 끼친 영향은 지대합니다. 그래서 비극의 질문은 인간은 무엇이고 21세기 한국인은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라는 문제와도 통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온갖 가치들이 충돌하는 오늘날, 그리스 비극을 읽으면서 우리의 현실을 숙고하고 성찰하는 것은 절박하면서도 중요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고전이지만 혼자 읽어서는 깊이 이해할 수도 감동이나 재미를 느낄 수도 없다고 합니다. 찬찬히 곱씹으며 읽어야 합니다. 우선 내용을 제대로 이해해야 하고 텍스트가 만들어진 배경과 맥락도 알아야 합니다. 해당 책을 읽는 것만으로는 아무리 애써도 배경과 맥락은 물론 내용조차 제대로 파악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국내의 연구자가 쓴 해설서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선생님이나 동료의 도움을 받기도 해야 합니다. 고전 읽기의 재미와 풍성함과 감동은 이 과정에서 나온다고 하네요. 예술에 대한 깊은 고찰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그리스 비극 전집 꼭 추천합니다. 네, 지금까지 4개의 책을 소개해 드렸는데요.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이번 여름방학 동안 디지털 인문 예술에 대해서 더 깊이 알아가는 모든 디인의 학우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림 유튜브 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